연시오가 라이브 하우스에 도착하자 날이 막 어두워졌다. 그는 닫힌 문을 열고 자신도 모르게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 그는 라이브 하우스에도 몇 명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띄엄띄엄 반이나 앉아 있었다. 연시오를 보자 밴드 메인 보컬인 젠슨의 눈이 반짝였다. 왔어? 그는 몸을 일으켜 연시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식, 저녁 선택 과목을 또 빼먹은 거지? 연시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움직였다. 어차피 과제는 다 제출했고 그 교수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베이스를 테이블에 올리고 그는 무심한 듯 등을 펴고는 팔꿈치로 젠슨을 툭 쳤다. 오늘 밤은 새로운 공연을 하는 게 어때? 젠슨은 난감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예전 곡들을 더 좋아하는데. 재미없네. 연시오는 입을 삐죽거리고 시선을 내렸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라이브 하우스의 음악도 점점 강렬해졌다. 바 테이블 앞 다양한 색깔의 어두운 불빛이 연시오의 얼굴을 스쳤고 고개 숙인 그의 옆얼굴을 밤의 어두움보다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래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리며 열심히 꾸민 듯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의 뒤에는 응원하는 친구가 2명 있었다. 연시오는 손을 들어 이어폰을 눌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여성은 연시호의 차가운 모습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귓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달콤한 웃음을 지었다. 혹시 번호 교환할 수 있을까요? 연시호는 목을 젖혀 앞에 있는 콜라를 다 마신 뒤 드디어 몸을 일으켰다. 소음밖에 없네. 바람 쐬러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기지개를 켰고 긴 다리를 뻗어 앞을 보며 여성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젠슨은 깊게 한숨을 쉬었고 자신이 이런 광경을 몇 번째 보는 건지조차 셀 수 없었다. 그는 티슈를 뽑아 아직 제자리에 있는 여성에게 건넸다. 받아요. 억지로 웃을 것 없어요. 신나는 공연이 끝난 뒤 손님이 떠나자 라이브 하우스도 밤과 함께 깊이 잠들었다. 어두운 길가, 조용히 서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비스듬히 연시호의 긴 몸을 비췄다. 그는 베이스를 메고 2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무척 따분해 보였다. 밴드 멤버들은 신나 있었다. 가서 야식 먹자. 연시호는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며 작게 쯧 소리를 내고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재미없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연시호를 발견했는지 젠슨은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왜 그래? 연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Same old, same old. 뜬금없는 말에 젠슨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물어보려던 차에 띠링 하는 맑은 소리가 갑자기 골목에서 울렸다. 연시호는 걸음을 멈추고 빠르게 휴대폰을 꺼냈다. 제목을 본 순간 연시호의 눈이 반짝였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밑으로 밀었고 그는 보면서 입꼬리를 움직였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웃음을 뚜렷하게 비쳤다. 재미있네. 연시호는 몸을 돌려 아무렇게 손을 젓고는 떠났다. 야식은 됐어. 안녕. 연시호는 다리를 꼬고 다리 위에 난간 옆에 앉아 있었다. 강의 양한 불빛이 검은 강물에 비쳐 오색 찬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연시호의 흥분한 표정도 비추었다. 연시호는 땅에 있는 돌을 집어 몸을 뒤로 살짝 젖힌 뒤 강으로 던졌고 물수제비 소리와 물결이 퍼져나갔다. 연시호가 물수제비를 연달아 던지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흥이 깨진 연시호는 불만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렸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젊은이들이 길거리 스케이팅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잠든 깊은 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무리였다. 연시오는 난간에서 뛰어내렸고 눈빛은 오히려 기뻐 보였다. 히바, PK 할래? 마침 제자리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리더인 남자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제 발로 죽으러 오네? 도발을 당했지만 연시오는 전혀 짜증내지 않고 왼쪽 눈썹을 으쓱거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거야 말 거야? 역시 남자는 자극에 약했다. 그래, 해! 연시오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빌려 신고 곧바로 몇 바퀴 돌았고 만족스러운 듯 했다. 신발이 괜찮네. PK 범위는 빠르게 결정되었다. 다리 밑에서 5개 거리 밖까지였다.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호에 따라 7, 8명의 젊은이가 순식간에 튀어나갔다. 연시오는 순식간에 멀어진 사람들을 보며 입꼬리를 기울이며 작게 코웃음을 치고 몸을 웅크렸다. 달려나갔다. 어두운 연못시의 밤. 아무도 없는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담벼락과 철제 난간. 그들은 그 속에서 빠르게 뛰어다녔고 마치 고요한 하늘을 가르는 불꽃처럼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밝은 건 30초 만에 연시오는 그 무리를 멀리 따돌렸고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바퀴가 빠르게 지면을 스치며 끝없이 끼익하는 마찰음이 났다. 콰르릉. 연시오의 질주를 따라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고 심지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 빗물은 연시오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들먹거리는 얼굴에 맑은 분위기를 더했다. 마지막 가속 스퍼트. 연시오는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거의 다른 사람보다 한계 거리를 앞선 속도로 PK에서 승리했다. 담 위에 올라서자 멀지 않은 곳에서 넓은 다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땅에 떨어진 연시오의 그림자는 가로등에 의해 길게 늘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통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 연시오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오늘 밤의 즉흥 행동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물밀듯이 다가오는 서막이 마침내 격동하는 북소리 속에서 펼쳐지려는 것 같았다.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했고 연시오는 이미 졸음이 가셨다. 약한 빛이 창문의 한쪽을 통과해 연시오의 침대에 비쳤다. 그는 나른하게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마침 5시 정각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았다가 검색 페이지를 열었다. 긴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고 일련의 뉴스 소식이 곧바로 튀어나왔다. 기적의 발견이 최근. 어떤 의사가 최근 발생한 독감은. 연시오는 빠르게 모든 뉴스를 읽고 재미있다는 웃음을 지었고 앞머리 밑에 가늘고 긴 눈에도 장난기가 깃들었다. 이제 만날 때가 됐지? 하... 그래도 재미있어야 할 텐데. 그는 작게 2마디를 하고는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연시오는 긴 검은색 가방을 메고 뒷문을 넘어 학교를 떠났다. 온 도시가 어제처럼 공포스러운 잠에 빠진 것 같았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1~2마리의 참새가 하늘을 지나갔고 바쁘면서도 놀란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힐끗 봤다. 아직 시간이 일러 연시오는 평범하지 않은 길로 가기로 했다. 문제를 풀기 전에는 기다리는 길이 더 힘들어져도 괜찮다. 보드를 내려놓고 장갑을 낀 뒤 몸을 숙였다가 앞으로 나갔다. 쉿. 그는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앞으로 질주했다. 길 중앙의 고인물이 사방으로 물보라가 튀었고
다음 순간 몇백 미터 밖의 낙엽에도 튀어서 흩어졌다. 다음 급커브에서 연시호는 쪼그리고 앉았고 장갑이 지면과 스치며 불꽃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땅이 파인 공사 구간이 나타났다. 연시호 눈 밑의 웃음은 더욱 흥분되었다. 그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나갔고 곧바로 점프해 앞에 있는 난간을 넘었다. 아무도 없는 밝은 빛의 새벽.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틈이 드디어 나타난 것처럼 그는 드디어 자신의 마음속의 맹수가 튀어나오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제부터는 흥미진진한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켰고 지금부터 더는 어두운 흐름이 아니었다. 그가 거리를 돌며 속도를 늦추었을 때 버스 한 대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나갔다. 버스 뒤에 선명한 330 숫자는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연시호는 살짝 눈을 감고 긴 다리를 밀었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는 담담히 버스 안을 살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첫 차라서 그런지 버스에는 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스 안내방송이 울렸다. 330번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연못이 병원입니다. 문이 닫히고 바람 소리를 따라 알림 소리도 점차 멀어졌다. 연시호는 보드를 들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는 정류장에 기대었다. 조금 전까지 보드를 타서 그런지 앞머리가 바람에 흐트러졌고 그는 손가락으로 대충 정리했다. 이어폰에서는 격렬한 음악이 조용한 거리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충분히 들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뮤직 플레이어를 꺼내 리스트를 바꾸기로 했다. 몇 개를 바꿔도 마음에 들지 않아 연시호는 혀를 찼고 가늘고 긴 눈에는 짜증이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그린데이의 멜로디가 이어폰에 흘러나오자 그는 눈이 반짝이더니 더는 바꾸지 않았다. 그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다시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하늘은 점차 흰빛을 드러내며 점점 밝아졌다. 연시호는 무심히 노래를 들으며 시선도 먼 곳을 향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330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만 잠깐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차에 오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젊은 여성이 정류장으로 왔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두 여성은 연못시에 익숙하지 않은 듯 버스 노선도를 보며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녀들은 옆에 눈을 감고 있는 연시호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의 분위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여성이 나서서 물었다. 저기, 연못이 병원으로 가려면 이 방향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지 연시호는 눈을 떴다. 그는 가늘고 긴 눈끝을 살짝 뜨고 물었다. 병원은 왜 가려는 거죠? 왜냐면 그녀가 말을 꺼내자마자 같이 온 여성이 옷자락을 잡았다. 겁이 많아 보이는 그녀는 많이 경계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이에요. 그는 대충 기지개를 켰다가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당신들의 대답으로 교환해야 공평하죠. 하지만 그녀들은 겁을 먹은 듯 잠시 망설였다가 정류장을 떠났다. 연시호는 팔짱을 끼고 다급히 사라지는 두 여성의 뒷모습을 힐끗 보며 짜증이 난 듯 눈썹을 찌푸렸다. 재미없네. 그는 입을 삐죽거리고는 시간을 봤다. 8시까지 12분. 처음으로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 녹지대를 보는 그의 미간에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또 한 대의 330번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대충 버스를 훑어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미간은 고뇌하는 것처럼 깊게 찌푸려졌고 혹시
자신이 잘못 예상한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 그는 정류장 가장자리에 기댄 채 오른손을 들어 무의식적으로 왼손의 염주를 만졌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점차 그의 미간의 주름이 어느새 많이 옅어졌다. 조금 전에 급해졌던 호흡도 천천히 평온해졌다. 그의 눈썹이 다시 펴지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젊은이, 왜 계속 차에 안 타는 건가? 말을 꺼낸 건 이미 나타난 지 30분이 지난 청소 아저씨였다. 연시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한 글자씩 말했다. 사람 기다려요. 시침이 8시를 지나자마자 기적소리와 함께 또다시 330번 차가 멈춰섰다. 기사는 아주 급하게 운전을 한 듯 정류장 앞에서 급정거했고 청순한 얼굴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창문 유리에 긴 머리가 지나간 흔적을 남겼다. 정류장 가장자리에서 연시호는 씩 웃고는 긴 다리를 내밀었다. 그가 드디어 차에 올랐다. 차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곧바로 앞쪽에 있는 옅은 색의 드레스를 입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들어 앞머리 밑에서부터 시선을 보냈고 조금의 호기심이 깃든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 다음 순간 연시호는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 차의 빈자리가 널렸지만 그는 마치 나쁜 마음을 먹은 듯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녀가 불편해하는 걸 느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녀가 보지 못하는 반대쪽의 입꼬리가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보드를 자신과 그녀 좌석 사이에 세워놓자 역시 그녀가 시선을 보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모습으로 다리를 꼬고 다시 뮤직 플레이어를 꺼냈고 시야 끝자락으로 계속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이어폰에서 할리데이가 울렸다. 그는 일부러 외형이 특이하고 낡은 플레이어를 만지작거리며 음량을 한 칸 높였다. 격렬한 음악이 조용한 차 안에서 울렸고 그녀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계속 그의 몸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모든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폭풍우처럼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몰랐고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어두운 파도도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다. 드디어 휘장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연시호는 시선을 내리고 애써 눈 밑에 짙은 흥분감을 감추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하자 그는 눈썹을 높게 치켜 올리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다. 갑작스러운 마주침에 그녀는 멈칫했다가 당황하며 피하려고 했다. 그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의 장난기가 더욱 짙어졌다. 듣고 싶어요?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더 당황했고 조금은 난처해 보였다. 아니요. 짧은 대화와 함께 소리 없는 찰칵 음이 울렸다. 풀어진 톱니바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Let the show begins.